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2025년 구정 연휴가 바로 코앞이죠. 제 작업실 인근에도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이미 차들은 다 빠져나가고 앞으로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쉬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길게 쉰다는 거는 뭐 물론 좋은 거겠지만 회사가 일이 없어서 그렇게 오래 노는 거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길게 갈 건 아니고 급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질문이 뭐냐? 자, 뉴송이 월럽보다 단단하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어디 유튜브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유튜버겠죠. 어느 이제 유명 유튜버가 했나 본데 어차피 이 목공개통은 뭐 유명 유튜버라고 해봐야 다들 뭐 그렇게 일반적인 그 유튜버들과 달리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파급 효과는 별로 없을 텐데 혹시라도 뉴송이 월럽보다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글쎄 저는 듣는 이 처음인데 듣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몸소 겪은 바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뉴질랜드산 소나무가 뉴송입니다. 뉴송은 뉴질랜드산 소나무고 여러분이 아는 미송은 미국산 소나무고 예를 들어서 소송은 저 뭐 러시아에 가까운 쪽에 그 소나무고 우리가 중국산은 찡송이라고 부르는데 찡송은 뭐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니까 그렇고 뭐 칠레, 브라질 그래서 그 우리 지구촌에는 적어도 한 30여 종쯤의 아마 그 소나무가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가장 좋은 소나무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송도 좋은 그 소나무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제가 써본 결과 우리나라 일반 그 그러니까 그 육송 위에 그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가장 좋고 금강송 중에서도 우리가 홍송이라고 부르는 색깔이 뻘겋게 나오는 그 홍송을 가장 좋다고 하죠. 여기서 색깔이 뻘겋게 나온다고 해서 레드파인을 홍성이라고 혼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적송 또는 잣나무를 홍성이라고 부르기도 사실 애매하죠.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끼리는 그거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홍성과 레드파인은 엄연히 다르고 홍성과 적성이 엄연히 다르고 홍성과 잣나무가 분명히 그 목재의 가치로서는 다르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그 뉴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라제타 파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그 뉴질랜드의 기후 특성상 팍팍 자라죠. 한 3, 40년에서 50년만 자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국밥이나 감자탕이나 이런 걸 파는 가게에 가면 과거에 그 떡판으로 만든 그런 그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많았어요. 사실 유송이 여기서는 뭐 일부 뭐 그 사과 개짝이나 파레트류에 쓰기도 하고 워낙 많은 양이 수입되고 빨리 자라니까 이렇게 목재 자원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 소나무 종류는 대부분 다 침엽수종이고 침엽수종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 굳이 해야 되나? 영어로 하면 소프트우드가 됩니다. 소프트우드가 되고 이번에 기준이 된 이번에 유성이 월넛보다 단단하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월넛은 우리말로 하면 호두나무쯤 되지만 월넛은 영어로 하면 이제 하드우드, 화렵수종에 속합니다. 그렇게 분류되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침엽수종, 화렵수종, 침엽수, 화렵수가 여러분 경계가 모호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 예를 들면 화렵수 주종 중에 그러니까 하드우드 중에 가장 연질의 나무 중에 하나가 엘더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나무. 그러니까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의 경계쯤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소프트우드 침엽수종 중에 가장 단단한 쪽에 속하는 나무가 더글라스 퍼 같은 겁니다. 전나무 같은 건데, 사실 그 경계가 애매해도 사실 다그라스하고 엘더하고 서로 이렇게 오리나무하고를 둘이 부딪혀 보면 어쩔 때는 오리나무가 더 빨리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우드가 하드우드보다 단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전혀 모호하지 않다. 약간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행나무처럼 잎이 넓고 허렵수정처럼 보이지만 그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무 중에 유일하게 은행나무 하나만이 침엽수를 분리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월럽보다 유성이 단단하다고 혹시라도 이제 강조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그분은 장사꾼일 거예요. 장사꾼 시각에서 그렇게 비춰져야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인간이 정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 주권이자 그 어떤 인류 자연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연 생태계의 어떤 진리 같은 것인데, 그거를 한낱 장사치가 입으로 몇 마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유성은 소나무 중에서도 저렴하고 이렇게 막 쓰기에 좋은 그런 나무에 속하지만, 월넛이라고 하는 하드우드는 하드우드 중에서도 고급 수종에 들어가고 아주 눈매가 작고 점잖은 인류의 가장 파퓰러한 하드우드 중에 하나가 바로 월넛입니다. 물론 호불호는 있죠. 뭐 밝은색 나무를 좋아하는 메이플이나 이런 것처럼, 애쉬나 오크처럼 약간 좀 이렇게 그 호박색을 띠거나 옅은 붉은색을 띠거나 황갈색을 띠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월넛이나 체리나 뭐 이런 것처럼 더 붉은빛이나 더 갈색 톤을 띠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성과 월넛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사꾼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이당 단가, 그러니까 나무 한 가치당의 그 단가가 유성과 월넛은 뭐 적게는 몇 배 차이 나고 많게는 한 10배 차이 날 거예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파퓰러한 차이가 큰 것인데, 이거를 같은 크기로 만들면 아무래도 유성이 재료비 단가가 훨씬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유성으로 만든 우드 슬랩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월넛으로 만든 그 슬랩은 2,300만 원, 3,4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월넛으로 만든 고급 수종들이 팔리지가 않을 때, 유성 같은 나무에다가 뭐 염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뭐 중간중간 구멍이 난 부분을 에폭시나 이런 걸로 부어가지고, 뭐 그냥 일반인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형태는 사이즈는 크게 나온 슬랩이니 그거를 이제 슬랩이라고, 그거를 월넛에 비유해서 팔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그렇게 말장난으로 호도하면 안 돼요. 말장난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살아있는 생물체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마네킹은 마네킹 아니겠습니까? 실물로 우리가 보이는 정말 움직이고 살아있는 아름다운 여성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유성은 그냥 업소용으로 만들기에는 좋아요. 과거에 감자탕집 같은 데 가면 제가 감자탕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자탕집에 가면 많이 쓰이던 그 탁자가 한때는 그거 한 개당 뭐 8만 원, 10만 원도 안 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나뭇값보다 겨우 그냥 뭐 다 남아봐야 8만 원, 10만 원인데 나뭇값 절반 제하고 개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그걸 만들려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기술자 한 사람이. 몇십 개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옛날에 무슨 그렇게 큰 떡판이 들어갈 수 있는 대패가 있습니까? 아니면 와이드 페퍼가 있습니까? 전부 그냥
6인치 뭐 8인치 이런 전기대패로 밀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 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 그라인더로 비비면 이게 결이 빙빙 돌아서 이게 억결제결 다 혼돈해서 이제 비벼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싸게 만들어서 팔 때 단가가 8만 원, 10만 원이었다. 실제로 그 유명 프랜차이즈 그 감자탕 집에서 저한테 그걸 만들어 달라 해서 저는 그걸 안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좀 추천할 만한 업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감자탕 그런 것도 잘하고 고가구도 잘 만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업체를 소개해서 거기서 이제 체인점이 늘어날 때마다 뭐 몇십 개 뭐 이렇게 200개씩 그 주문해서 가져가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에 10만 원 해봐야 100개에 1000만 원입니다. 예? 그거 만들어 갖고 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장사치의 관점에서 뉴질랜드산 소나무 라제타파인이 월넛보다 강하다? 그거는 저 인류 역사에 없는 얘기 혼자만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그거 사기야. 응? 사기라고. 거기다가 이 뭐 아무리 나무가 건조가 잘 되고 거기다가 우레탄으로 두껍게 코팅을 한들 표면은 좀 단단하시겠죠. 아무래도 나무의 두께가 올라가고 단단한 칠을 하면 아무래도 변형되는 시기는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의 섭리, 목재의 목리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시간은 늦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뉴질랜드는 못 쓰는 나무니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곳에 사용하면 돼요. 그게 뭐 비용도 나무값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월넛도 판매할 텐데 월넛에 비유해서 유성이 월넛보다 단단하다. 이런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장사가 목적이고 나는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사만 잘 되는 물건만 잘 팔면 되는 내가 설사 내가 저 뼛속까지 내가 장사치래도 소비자들이 또 그런 거를 몰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가 분명하게 바로 잡아드리면 유성과 월넛은 비교 자체가 불가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속으로 웃겨요. 유성과 월넛을 이게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데 저 윤목수보다 유명한 뭐 어떤 유튜버나 장사꾼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여러분? 예? 장사꾼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상식이 없는 그 얘기가 사회의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사실은. 물론 그분도 옳은 얘기 많이 하셨을 거고 그 수많은 그 옳은 얘기 한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삑사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람인데 모든 게 다 옳은 진리의 말만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삑사리도 나고 실수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월넛과 유성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또 질문 받은 게 있어서 다음 영상으로 바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좋은 저녁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